안녕하세요. 친환경기술연구소의 정관소장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소를 이용한 고품질 유농 양계, 육지어류 양식 및 기타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아메리칸 동해동의 활용에 대해도 특히 저는 식용곤충이나 산업용 곤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일 수도 있지만은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도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옆에 지금 있는 그림처럼 이 그림이 처럼 이렇게 땅에 태양형 광판을 깔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좁은 국토를 잘 활용할까 싶어서 여 밑에다가 이런 건축물을 이렇게 지어 가지고 여기다가 태양광 판넬을 이렇게 까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버섯을 키운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써 가지고 토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자, 옆에서 보시면 옆에 이제 닭이 있습니다. 우리 전통 재래종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닭이 음식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먹게 되겠죠. 먹어 가지고 하다 보면 뼈도 남고 여러 가지 껍질도 남고 잔여물이 남습니다. 잔여물이 이렇게 남아 가지고는 이거를 모아 가지고 동해등에 사육하는 먹이로 사용하면 다시금 이 동해등에는 다시 이 전통 닭, 재래종 닭의 먹이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오늘 제가 1편에서 양계 육계, 2편에서 양식업, 3편 사업적 검토 중에 1편 양계 육계에서 제가 제시하는 모델 중에 모델입니다. 난데없이 이코놀로지에 대해 이다. 이거는 이 크로놀로지는 쉽게 말해가지고 생태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요새는 전체 생태계를 갖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구락하는 이 행성은 어떤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더 늘어날 수도 없고 더 어떻게 줄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한한 존재입니다. 자연의 효율적인 이용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사람들이나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먹이 활동 없이는 살아가지는 먹이 활동이 끝나면 죽는 거죠. 먹이 활동 없이는 어렵습니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로 우리 음식물을 먹게 되면 폐기물, 음식물 잔반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유기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폐자원을 친환경 자원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폐기물 잔반을 잘 이용하고 순환 리사이클링, 옆에 그림과 같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렇게 되면 제일 좋습니다. 자원을 선순환시켜 가지고 지구를 지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방향성이 가질 겁니다. 동해등해를 생산하고 그중 하나가 동해등해입니다. 동해등해를 생산하고 이것을 사료로 단미사료가 되겠죠. 단미사료를 해가 이걸 여러 개 섞어가 복합사료, 닭이든 돼지든 살아가는데 되는데 고급 단백질과 항산화력을 가진 자재를 갖다 공급하는 게 동해등해의 역할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이용한 부가농업,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자체마다 이렇게 신고해 놓고 안 할까 싶어서 상당히
뭐 단속도 심하고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그 행정기관하고 마찰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을 위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땅 위에 이렇게 태양광 지별판을 직광판을 저렇게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 밑에 땅은 다른 걸 뭐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축사 위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버섯 사구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딸기밭 같은, 딸기는 음식식물이 되다 보니까 좀 빛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용하는 게, 그럼 채소는 채소대로 뭐 동물은 동물대로 하면서도 아무 이상 없이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꽁묵 알묵 하는 택이 되겠죠. 그 국가 토지 이용 문제에 있어서 발전시설 하부에 축사 등을 시설에 하면 토지 이용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에서는 태양광 사업을 위한 가짜 농업시설을 막는다. 실제적으로 또 단속하러 나가보면 거의 뭐 지렁을 키운다 지금 지렁이 키운 지가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래가 조례 개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일을 더 줍니다. 평균 뭐 우리가 90 얼마인데 킬로와트당 아워당 90 얼마가 되는데 이 90 얼마짜리를 갖다가 곱하기 1.5가 100원을 가서 계산하기 좋게 100원을 한다면 150원을 갖다 이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한 140 몇 원 정도 되겠죠. 지금 현재 가격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요새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부작용으로 뭐 지렁이도 안 키우고 곤충도 안 키우면서 곤충 키운다 사진만 한번 찍고는 안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하는 간하고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제일 위의 사진은 축산 농가고요. 두 번째는 버섯 농가입니다. 세 번째는 진거미 새우를 갖다가 키우는 농가 위에 그 위에다가 시설을 해놨습니다. 대개 이런 식으로 하면 평당에 연간 20만 원 이상을 목표로 해야 이거 해야 될 시설의 가치가 있습니다. 연간 20만 원이나 뭐 실제적으로 새우 같은 거 할 경우는 뭐 한 거의 7, 80만 원 정도도 평당에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품목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를 키울 것이냐, 돼지를 키울 것이냐, 아니면 이건 뭐 기존 하는 데다가 하는 건 관계없지만 새로할 때는 뭐 양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양어, 진거미 새우나 뭐 흰다리 새우 등을 갖다가 하는 이런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많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양어에 대해서는 제가 2편에서 별도로 한번 다룰까 합니다. 현장에서 다양한 방안이 요구되기 때문에 하시는 분이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로 태양 발전을 위한 양어 사업 검토인데, 이거는 어차피 2편에서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일단 개략적인 개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에 향어, 메기, 뱀장어, 동작에 틸라피아, 미꾸라지, 황복 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어종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업이나 농업도 황금이 잘 돼야 됩니다. 내가 황복은 요새 시장이 좋으니까 황복을 한다든지 이런 건 괜찮지만 틸라피아 같은 거는 상당히 민물고기로서 아주 같이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조금 문제가 따릅니다. 그런 거라든지 동작에 낯선 게 선택을 했을 때 소비가 어떻게 될 거냐도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험업이나 농업도 황금이 중요합니다. 내가 팔았을 때 바로 돈으로 돌아오고 고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는 품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평당 연간 한 10만 원 이상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10만 원 같으면 임차료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m, 1m를 보통 회배라고 하는데 회배당에
평균 뭐 내가 봤을 때는 10만 원 이상, 그렇게 평당 연간 30만 원의 순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걸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이 사진이 해양수산부에서 있는 수산과학원에서 제시한 방법인데, 뭐 이런 방법이라든지, 이거는 뭐 흰다리 새우를 폐쇄순환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하시든 어떤 방법을 하시든 평당 10만 원이나 회배당에 연간 30만 원 정도, 연간 했을 때 한 100만 원 정도 이상이 나와야 뭐 옷에 월 임대료가 한 뭐 만 원 정도는 넘으니까 3만 원 정도 되니까 평당에 3만 원 정도 되니까 1년 같으면 약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해배당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수익 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닭 사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닭은 1수당에 소요되는 면적이 0.04 같으면 그 게이지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0.11 좀 밀식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유기농은 평균 0.2 정도 되는데, 2배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권장할 때는 한 태양광 같은 거 할 때는 0.5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사육 공간이 넓으면 병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좀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키우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연간 평당에 뭐 임대료가 한 월 3만 원 정도 된다고 계산했을 때 한 40만 원 정도, 그럼 4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럼 40만 원 정도 같으면 한 평균 거기에서 한 100만 원 정도만 나올 수 있으면 충분한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저는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0.5 회배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좀 널찍하게 그렇게 했을 때 닭도 스트레스도 덜 받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인원도, 너무 많아가 인력 투자비가 많아져 버리면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답을 수입이 마이너스가 되는 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권장할 때는 0.5 회배에 한 마리 정도, 평으로 따진다면 한 7에서 8마리죠, 한 평에. 그래가지고 4개월마다 한 번씩 출하를 시키면 충분히 수익성도 보장되고, 또 육질이나 이런 품질에서도 상당히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는 뭐 밀식 재배하는 것보다는 닭 사육장을 하는데, 아마 유기농이나 뭐 복지 사육이나 뭐 이런 무항생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아마 자연적으로 유정란만 개련한다면 유정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0대 1 순놈 한 마리에 한 10마리 정도로 갖다 비율로 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유기농용 무항생제 복지 사육을 적용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할 때는 사육 면적이 굉장히 확실히 유지해 줍니다. 제가 아까 제시했던 건 일반 여기서 하는 최소의 사육 면적의 2배를 저는 0.5 회배로 제시했습니다. 여기는 아마 2 회배 정도가 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도 유기농 심사원을 하고 할 때는 보면 씨앗이 어디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아니면 계란을 어디서 받았죠? 이걸 어디서 하셨죠? 하고 이렇게 유래를 따집니다. 그래서 직접 부화 시설을 갖는 것도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 계란 산란 시설인데, 여기에서 적정하게 이런 식으로 산란 품게 하는 산란한
알아가지고 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태양광 발전 시설 이용한 부가농업 중에 네 번째입니다. 닭 사육 및 어른은 별도로 제가 2편에서 해드리기로 했으니까 우선 닭을 기준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전에서 말씀드린 닭 1수당에 0.042에서 0.11가 일반 양계장의 기준이고 유기농은 0.2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발전시설 밑에 이런 걸 한다면 저는 0.5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닭 사육장에는 유정란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또 왜냐하면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경영을 하다 보면 푼돈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바로 오늘 어떨 때 보면 만 원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어떤 비용을 만들기 해가지고 이 동수가 많은 이런 경우에서는 사육 비율을 산란하고 육계를 갖다가 한 2대1 정도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알들을 유정란으로 팔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이 경비에서 상당히 여유가 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산란 한 2, 6개 1 이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뭐 수익이 어느 게 더 나올 것인가를 판단해 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및 무항세 복지 사육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육 면적 유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무항생제나 유기양계는 직접 부화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앞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이용한 부가농업 5번째입니다. 닭 사육인데요. 자, 품종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겠죠. 뭐 해가지고 1년 내에 키워봤자 출하할 수 없다 그러면 상당히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품종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이게 전문적인 뭐 무게장 개사를 하는 뭐 수백만 마리를 키우는 그런 데하고는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데는 좀 품종에 잘 선택하고 또 유정란이다, 뭐 복지 사육이다, 아니면 유기농이다, 무항생제다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특색을 내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육 단계는 유기농 또는 무항생제로 구분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부화되고 또 이제 병아리부터 중계까지 그 적정한 면적이 되면 아무래도 커지면 중계쯤 되면 또 사육 두수를 넓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보통 태양열이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여기에 출입문을 해가지고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닭을 이렇게 했을 때 병아리를 나누어서 이렇게 키웁니다. 그럼 어느 정도 중계되고 앉아 성계로 가야 될 단계에서는 이쪽에 있는 거는 이리 보내버립니다. 이리 보내버리고 여기에 거는 이걸 여기에 대한 이걸 없애주면 여기서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해버리면 뭐 큰 문제 없이 이런 형태로 키워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입계부터 출하까지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최대한 동선을 짧게 해주고 또 이렇게 하면 동단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하를 평균적으로 일시에 내버려요. 이건 뭐 누가 먼저 빠지고 먼저 하고 이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시 출하로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단의 관리가 이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이용한 부가농업 6번째입니다. 닭 사육을 위한 닭 종류 및 품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는 뭐 1년 내에 키워가지고 하루만 잡떡 먹고 하다가 그럴 때는 적자입니다. 충분한 사료하고 거기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거기에서 하기 위해서는 품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옷에 마침 우리 이런 시설에서는 우리 맞닥이라든지 이런 품종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양계를 한다는 것은 계란 및 고기를 생산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계가 있고 산란계가 있습니다. 품종의 선택은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계용 보통 산란용, 식용 등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상계용은 옛날에는 병아리를 갖다가 하다 보면 수컷은 암탉에 10마리 중에 1마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방사 형태를 한다 했을 때, 그 나머지는 어차피 게이지 사육 같은 거 무정란 할 때는 전혀 필요 없겠죠. 그럼 그런 걸 모아가지고 한 60일 정도 키워가지고 삼계탕 닭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삼계탕 품종이 나와가지고 별도의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병아리를 그냥 분쇄를 해버립니다. 참 그 사진을 보면 저도 끔찍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계용, 산란용, 식용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그대로 해야 되겠지만은, 이걸 유기농이나 무항생제, 복지사육으로 할 경우에서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희귀성, 소비자 욕구에 등에 고려해 가지고 품종을 선택하고 또 사료도 그렇게 선택해야 됩니다. 한 예로 어떤 경우 같은 거는 홍삼박을 갖다가 주변에서 생산을 하고 홍삼박을 좀 달라고 공짜로 주거든요. 홍삼박을 가져와 가지고 사료하고 적정하게 발효해가 섞어 가지고 우리는 홍삼 계란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먹여주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사포인 성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사포인 계란이라 하기도 하고 사포인 닭이라 하기도 하고 해가 출하해집니다. 그 일부 10% 정도만 더 받는다 해도 그거는 순수하게 남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매우 중요합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이용한 부가농업 7번째, 닭사료를 위한 닭 종류 및 품종. 앞전에도 말씀드린 너무 정체가 안 된다든지 사육 기간이 길어지면 사료 투여하는데 비해가 수익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품종에 따라가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촌닭 한번 먹으러 가자 이러듯이 재래종 닭에 대한 막연한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로 해보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국내 재래종이 한 4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재래종 닭에 대해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같이 이제 생각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닭을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곤충하고 일반적으로 과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제가 보니까 제가 오해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래용 닭 4종인데 그 외에도 우리 토양에서 한 7대 이상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외래 품종으로 우리가 되고 70년도 대 학교 다닐 때 보면 이거는 외래종 품종으로 배웠습니다만은 이제는 얘들이 모두 수십 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우리 재래종이라고 표현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7대 이상 살아온 거를 우리 토종이라고, 얘들은 벌써 우리 환경에 적응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지만 그래도 본래의 그 특성, 고기 맛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변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우리 땅에 살았기 때문에 그 재래종이라고 칭합니다. 그래도 우리 소비자들이 흰닭 잡아주면 별로 기분 안 좋죠. 토종집에가. 그리고 전통 재래종을 개선한 품종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맞닭입니다. 우리 맞닭은 순수한 이 재래종을 가지고 이렇게 교배해 가지고 전통닭으로 이제 이렇게 품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통닭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 맞닭은
산란과 육질에서도 아주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맛과 육질인데 이 맛과 육질에 다 부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품종을 등록해 가지고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육기간은 사육비의 증감이 따르기 때문에 적정한 사육기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태양광 발전실을 이용한 부가농업 8번째입니다. 닭사육입니다. 여기에서는 어차피 어떤 일정 면적에 방사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면 사육을 하기 때문에 유기농 및 무항생제 사료에 또한 이 기준에 부응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유기농이나 무항생제나 복지사육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옆에 있는 마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유기축산물이고요. 이거는 오르가닉, 문어 표시한 무항생제. 여기 또 복지사육이 하나 더 마크가 있는데 복지사육 마크는 제가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료 중 일부를 아메리카 동해등해로 이용해 가지고 사료를 자가 생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사료를 구매할 수도 있어요. 구매해 가지고 급여할 수도 있습니다. 사료는 병아리용 사료가 따로 있고 중개용 사료가 따로 있고 성장된 닭의 사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해 주셔야 되고요. 이럴 때 아메리칸 동해 등에 생산할 경우 생산 단계로 음식물 최종 처리장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직접 자기 단미 사료를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 법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